수학 공부는 문제풀이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죠. 그리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아이의 수학 성적이 판가름 납니다. 오늘은 수학 문제집 고르는 법부터 푸는 법, 채점, 오답까지 문제집 학습 과정에서 궁금하실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수학 문제집을 취미삼아 몰입해서 풀고 있는 주단쌤입니다. 취미라고요? 좀 이상하신가요? 제 역할이 우리 아이들 수학 공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니까 평소에 당연하게도 수학 문제집을 많이 접합니다. 하지만 분석 위주이지 실제 문제를 쭉 푸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 새삼 취미 삼아서 수학이 참 답이 명쾌해서 푸는 맛이 있거든요.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는데 제대로 된 수학 문제집 학습에 대해서 한 번에 정리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이 나오게 되었어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수학 문제집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슨 문제집이 좋아요? 유사한 질문으로는 이 문제집 어때요? 이런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 학기에 문제집 몇 권이나 풀리는 게 좋아요? 입니다. 사실 문제집을 고르는 과정이 문제집 관련 질문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고른 문제집들을 잘 효과적으로 풀리시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저는 항상 안타깝더라고요. 대표적인 것들이 아이 수준에 맞지 않는 어려운 문제집을 풀려서 대재앙이 오거나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냥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쉬운 문제만 그냥 습관적으로 풀리시는 경우, 그리고 오답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권수만 늘어나서 아이가 문제를 외우는 경지가 됐는데 새로 나오는 문제는 전혀 풀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집은 선택부터 푸는 과정, 채점, 오답까지 명확하게 지키셔야지만 제대로 공부하게 되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씩 따져볼게요. 우선 문제집 선택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수학 문제집을 선택하냐고 물으시면 저는 딱 두 가지만 보라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대중적인 문제집들 중에 고르셔라. 어느 정도 문제의 퀄리티가 보장된 것들이니까요. 두 번째, 정답률이 70% 정도 되는 문제집을 고르셔라. 아이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고르시는 기준인데요. 제가 여러 번 추천드렸던 천재교육이나 디딤돌 진단 테스트를 보고 고르셔도 되고요. 아님 서점에서 한 페이지 정도 아이에게 눈으로 한번 쭉 풀어보게 하셔도 돼요. 70% 정도가 돼야 아이도 문제집을 풀만하다고 느끼고 또 모르는 문제들만 집중해서 정복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집니다. 어렵다고 무조건 좋은 문제집 아니라는 거 70%의 법칙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추가해 보자면요. 출판사는 학기마다 돌리시는 게 좋아요. 시중에 유명한 출판사, 좋은 책들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A 출판사 문제집을 좋아한다 또는 학부모님이 좋아하신다 라고 해서 그 출판사 문제집을 주구장창 풀리시면 익숙해져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문제의 다양성이나 구성의 다양성에 적응할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의 두세 개 출판사 문제집을 학기마다 돌려서 선택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학기마다 추천하는 문제집의 권수는요. 교과 문제집 하나, 연산서는 저학년일 때는 필수, 고학년도 습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이렇게 해서 두 권을 가장 기본으로 하시고요. 아이가 교과 문제집을 곧잘 푼다면 그것보다 한 수준 높은 문제집을 한 권 더, 이 정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사고력, 심화, 기타 등등 이런 건 기본 교과 문제집을 충분히 소화할 시간은 되는데 특정 부분이 부족할 때 추가하시는 거예요. 또 추가하신 문제집의 모든 문제를 다 풀리지 마시고 발췌해서 풀리셔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잘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 문장제의 문제를 잘 못한다면 그 부분, 도형 단원을 잘 못한다면 그 단원만, 각 단원의 제일 높은 단계 문제들만 풀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항상 문제집을 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려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아는 문제 계속 반복해서 푸는 거 정말 진지하게 시간 낭비입니다. 아이가 수학 문제집만 푸는 거 아니죠? 다른 공부도 해야 하니까 균형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세상에는 꼭 풀려야 하는 문제집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이번엔 푸는 과정입니다. 문제집을 여러 번 알짜로 푸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오답의 완성도가 90% 이상이 되었을 때 다음 레벨의 문제집 또는 다음 학기 선행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기준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90%. 사실 100%를 지향하는 것이 맞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제가 진짜 양보해서 90%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사실 그 문제집을 씹어먹을 정도까지 소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러 권 대충 푸는 것보다 한 권이라도 정말 씹어먹을 정도로 소화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공부법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는 채점으로 가볼게요. 문제집 채점은 보통 누가 하시나요? 어릴수록 부모님이 하시고 나중엔 아이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누가 하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제가 원칙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문제를 푼 당일에 채점해야 하고요. 또 이어서 1차 오답풀이를 바로 해야 합니다. 워킹맘이신 경우에는 주말에 몰아서 채점해 주시는 경우가 있죠. 상황은 이해합니다만 결코 아이 수학 공부의 연속성 측면에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당일 늦게라도 해주시고 부모님의 여건이 안 되신다면 아이가 스스로 하도록 훈련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해설지의 진짜 활용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만일 답을 베끼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할 아이라고 판단하신다면 빠른 정답만 주시고 답지를 주는 대신 문제마다 반드시 풀이 과정을 적어야 한다고 지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채점을 본인이 하는 아이라도 해설지는 2차 오답 이후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만드세요. 1차 오답풀이를 할 때까지는 본인이 열심히 고민하는 노력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아이가 문제를 풀 때 바로 앞에 앉아서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바로바로 채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이에 따라서는 바로바로 나오는 결과 하나하나에 심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그때 받는 피드백이 생각을 확장시키고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축이지만 모든 아이에게 좋은 것은 아니니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답입니다. 오답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 오답은 채점 직후에, 2차 오답은 1일 후에, 2차 오답은 5일 안에 하면 가장 좋습니다. 1차 오답은 오답노트 봉투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때로는 문제를 잘못 읽어서 계산 실수를 해서 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1차 때도 못 푼 2차는 다음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되 그때도 혼자 힘으로 못 풀면 그때서야 해설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바로 오답노트를 만들거나 봉투로 들어가게 하셔야 합니다. 오답노트는 알겠는데 봉투는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더보기에 오답 봉투가 무엇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그 자세한 내용이 담긴 링크를 담아 놓았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박한 그리고 손쉬운 효과적인 오답풀이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문제집 학습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이 질문해 주시는 포인트들, 주의해야 할 포인트들에 대해서 모아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이 밖에도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